네, 경제 현안을 보다 쉽게 또 재밌게 이렇게 풀어보는 경제 읽기 시간입니다. 전기요금 인상한다고 하죠. 그에 앞서서 한국전력공사가 25조 원이 넘는 자구책을 발표를 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미국이 채무 불이행 상황에 빠질 수 있다 이런 경고가 나오고 있는데 이럴 경우에 세계 경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거라는 경고도 쏟아지고 있습니다. 김대호 경제학 박사와 함께 관련 내용 조금 더 쉽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예. 먼저 전기요금 이제 인상한다고 하는데 그에 앞서서 한국전력공사가 자구책 25조 7천억의 자구책을 마련하겠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는 한국전력공사 되게 아끼고 줄이고 막 꽉 쥐어짜서 이렇게 이 금액 우리가 만들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아끼고 줄이고 하는 그 노력을 예. 경제학에서는 자구 노력, 스스로 구한다 이러지만은 예. 보통 통상적으로는 제 살과 제 뼈를 깎는다 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죠. 지금 한국전력의 적자가 무려 190조 원 정도 됩니다. 예. 그러니까 전기요금을 올릴 수밖에 없고 또 그 부담이 국민 경제에 지금 엄청난 폭풍으로 대기하고 있는데 그 190조 적자분, 누적 적자, 채무부를 예. 한전이 건물도 팔고 임금 억제 인상분도 억제하고 또 내부적으로 경비 절감을 해서 25조 원을 깎겠다. 예. 그러면 나머지 이제 190조에서 약 한 150조 내지 60조 정도만 그 국민들에게 전기 요금으로 전가하게 할 수 있으니까 결국은 국민들의 세금 전기료 인상 부담을 예. 줄여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우리 한전도 한전 직원들도 네. 뼈를 깎는 노력을 할 테니까 국민들도 전기요금 올라가는 것을 좀 이해해달라라는 이런 호소가 담긴 자구 노력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럼 일단 그런 노력을 자구책을 발표했으니까 전기요금 인상은 곧 시행이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사실 정부나 특히 그 정치권에서는 이미 전기요금을 올리겠다. 뭐 정확하게 말하면 올릴 수밖에 없다라고 네. 해서 인상의 수순을 밟아왔습니다. 예. 그런데 전기요금을 인상하게 되면 국민들이 직격탄을 맞게 되는데 그게 앞서서 그 전기를 관리해왔던 한국전력부터 경비를 깎을 수 있는 것을 최대 한번 깎아보자. 그래서 그 자구 노력이 국민적 공감대를 얻는다면 예. 다음 주 정도에 가서 정부가 구체적으로 전기요금 인상안을 확정해서 발표하겠다. 자, 이런 데면 이 대목에서 이제 국민들이 과연 이번에 한전의 자구 노력 또 가스공사의 자구 노력을 얼마나 진정성 있게 받아들이냐. 거기에 따라서 요금 인상 여부와 예. 요금 인상 폭이 달라질 수도 있겠죠. 네. 자, 그런데 지금 현재 한전이 25조를 깎겠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저것은 지난 1월 달에 전기요금을 올리면서 그때 깎겠다고 했던 그때 제사를 깎아내겠다고 한 20조 원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 예, 그때 깎겠다고 했는데 아직 못 깎았거든요. 아, 그래요? 뼈를 깎는 게 쉽지가 않아요. 저 그렇긴 하겠죠. 예, 건물을 파는데 내놓을 게 많으니까요. 또 아깝죠 또. 아깝기도 하고 예. 현실적으로 당장 안 팔립니다. 아, 예. 그래서 이번에 25조의 제살 깎기를 한다는 것도 2026년까지 하겠다는 것이고 그다음에 1월 달에 발표했던 20조 원이 거기에 포함되니까 사실은 이번에 새로 깎겠다는 것은 5조 원 정도 되거든요. 예. 뭐 그런 한전으로서는 어쩔 수 없는 그런 어떤 구조적인 문제가 있습니다만 과연 국민들이 볼 때는 한전이 충분하게 제사를 깎고 있는가라는 것에 대한 어떻게 생각할지 이것은 좀 여론을 지켜봐야 되겠고요. 예. 특히 저기서 중요한 대목이 한전공대라는 학교가 있습니다. 예. 한국에너지공대라는 정식 이름인데요. 한전이 전기산업 고도 인력을 만들기 위해서 한전대학이라는 것을 만들었는데 예. 이게 지금 건물도 없고 학생들하고 교수만 뽑아놨거든요. 건물 딱 한 동이 있어요. 네. 요게 앞으로도 계속 자금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 돈을 한전이 되기로 했는데 그것이 국민들 전기요금에서 발전기금을 떼서 한전공대를 지어준단 말이죠. 예. 거기에 들어가는 돈이 앞으로 10년간 1조 수천억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왜 조정을 하지 않았느냐. 이를테면 일각에서는
지금 대학을 다 줄이고 있는 마당에 네. 굳이 한전공대를 만들 필요가 있었느냐. 그리고 지금 있는 대학도 예. 예를 들어서 명문대학 등의 서울대를 비롯한 각종 명문대학에 흡수 합병을 시킨다면 예. 국민들의 전기요금 부담이 없을 거 아니냐. 한 예로요. 감사원 자료에 따르면 한전공대에 입학을 하면 예. 뭐 전부 생활비 등록금 한 푼도 안 냅니다. 그런데 그중에 성적이 좀 우수한 학생들은 장학금을 받는데 얼마 정도 받느냐. 우리 김영광 앵커님은 대학 다닐 장학금 1년에 얼마 정도 받고 다녔습니까? 장학금 제도가 있었습니까? 그렇죠. 그런 제도 저도 잘 기억이 잘 안 나는데요. 한전공대 성적 우수자 장학금 1억 6천만 원, 1억 수천만 원이에요. 1년에. 입학과 어마어마하네요. 동시에. 예. 그다음에 대학 교수들의 급여가 서울대학의 2배 정도 수준. 물론 우수한 인재를 키우려면 이런 돈이 듭니다. 예. 그건 충분히 이해하는데 그러나 국민들의 전기요금 떼다가 몇 조씩 떼다가 갖다 주는 거. 그 밖에도 한전에 방만한 뭐 외유성 해외 출장이라든지 예. 이런 문제들이 감사원에서 계속 지적이 됐는데 이런 문제가 이번에 빠졌다. 예. 물론 정부는 추후에 한전공대 문제는 그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나오면 하겠다 이러는데 이제 국민들의 과연 마음을 얼마나 얻을 수 있을지 네. 그것을 한번 두고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한전공대에 있는 걸 모르셨던 분도 많으셨을 것 같습니다. 정확한 예. 이름은 한국에너지공대입니다. 그렇군요. 한국에너지공대. 그러면 만약에 그 전기요금이 인상이 되면 얼마가 인상되며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지난 겨울에 취약계층 굉장히 추워서 고생 많이 했습니다. 전기요금 폭탄 맞고. 근데 네. 이번에 또 여름이 다가오는데 여름에도 이제 냉방에 대해서 굉장히 부담스러울 것 같거든요. 그런 지원책이 또 마련이 돼야 될 텐데요. 그렇습니다. 전기요금을 올리려면 예. 국민들이 좀 피해를 덜 느끼도록 전기 수요가 좀 적을 때 해주는 게 제일 네. 좋지 않습니까? 예. 또 경기가 좋을 때 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경기가 나빠 아이고. 물가는 올라가 이런 상태인데 지난번에 전기요금과 가스요금이 겨울에 올랐거든요. 예. 이게 난방비 폭탄이 터졌단 말이죠. 근데 이번에는 지금 전기요금 올리면 예. 이번엔 냉방비 폭탄으로 다가올 그러니까요. 수가 있어요. 현재 지금 한전의 적자를 정상화시키려면 올 한 해가 아니고요. 2026년까지 단계적으로 정상화시키려면 올해 지금 전기요금을 얼마나 올려야 되느냐. 킬로와트 아워당 50원 이상 올려야 된다는 한국전력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예요. 예. 그러면 52원 정도라는 것은 현재 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전기값을 약 한 40% 올리는 겁니다. 네. 그런데 그렇게 갑자기 올리면 경제가 상당히 쇼크가 나고 야기될 수가 있죠. 그래서 현재 거론되고 있는 것은 뭐 그것에 한 5분의 1 정도 되는 7원? 7원 정도를 올리느냐. 근데 7원 정도를 올리게 되면 예. 2조 원 정도의 적자가 줄어들어요. 근데 한전이 지난 2022년에 한 해 적자가 38조. 또 작년 적자가 거의 5조 5천. 네. 이렇기 때문에 7원 올려도 계속 적자는 늘어납니다. 한전이 적자가 되면 이게 한전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결국 또 산업은행을 통해서 정부 예산이 되고 있고 예. 한전이 적자 상태로 회사가 디폴트가 되니까 그 디폴트를 막기 위해서 정권시장에서 회사채를 발행해서 돈을 다 쓸어갑니다. 그러면 다른 기업들 자금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 밖에도 한전이 꾸려가는 이 회사채, 예. 회사채가 올해 들어서도 1월 달부터 벌써 시중에 돈을 8조 원을 가져갔는데요. 여기서 회사채 이자만도 1조 4천억, 예. 하루에 수십억 원이 회사채 발행 이자로 점점 더 한전의 부채는 더 커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요금 인상도 예. 상당히 지금 발등에 불이고 알겠습니다. 또 한전 정상화도 국민적인 동의를 얻어서 네. 매우 시급한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미국으로 가보겠습니다. 미국 연방정부 이게 미국이 디폴트 채무 불이행 위기에 처해 있다. 이해가 안 가는 게 미국이 돈을 못 갚는다 이런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미국이 돈을 못 갚을까요? 뭘 했길래? 예, 디폴트 용어가 좀 어려운데요. 예. 우리 일반 경제 활동에서는 현장에서는 부도 났다라는 얘기 있지 않습니까? 미국이 부도가 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 부도라는 게 디폴트라는 게 무슨 의미냐면요. 미국이 망했다, 망하지 않았다 이 얘기가 아니고 네. 줘야 될 돈, 예를 들어서 내일까지 돈 주겠다 했는데 내가 김영관 행관님한테 내일까지 줄 돈 내일 못 준다. 예. 저는 집에 돈이 많아요.
그런데 근데 안 줘요? 내일은 돈이 없을 수도 있잖아요. 아, 그렇죠. 이런 경우에도 부도고 아, 진짜로 돈이 없어서 부도가 날 수도 있고. 예. 근데 어쨌든 부도가 나면 돈을 받아야 될 사람은 돈이 들어오겠거니 했는데 돈을 못 받으니까 그게 연쇄 부도로 이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 부도는 더더군다나 바로 김영호 앵커님 지적하신 대로 미국이 이럴 수가 세계 최고고 달러를 얼마든지 찍어낼 수 있는 미국은 부도 안 날 거야 생각했는데 예. 미국이 부도 난다? 이러면 지구가 무너지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일반 금융시장에서는 생각할 수가 있다는 예. 거죠. 과거에도 미국이 디폴트 위기가 났을 때 예. 아주 정확하게 2011년도인데요. 오바마 때 때니까. 예. 그때 난리가 났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국가 신용 등급이 떨어지고 그로 인해서 주가가 한국의 코스피 코스닥이 한 20% 이상 떨어지고요. 예. 그해 하반기에 미국을 비롯한 세계 경제가 마이너스로 간 아주 심각한 후유증을 했는데 그때는 부도 가지 않았어요. 네. 부도 갈 뻔했었는데 그것만으로서도 미국 경제가 휘청했거든요. 그런 면에서 미국의 부도는 저 어디 변방의 한 나라가 무너지는 것과는 상당히 다르죠. 뭐 무너졌다기보다는 예. 정확하게 줘야 될 날 돈을 못 주는 사태. 딱 그게 정확하군요. 예, 돈이 없어 이게 아니고 예. 줘야 될 날에는 돈을 못 준다. 예, 그렇습니다. 운용 다르고 운영하는 그 일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재밌게 진행해 주셔서 감사한데요. 예를 들어서 미국 같은 경우는 달러 기축통합 발권국이 있으면 얼마든지 달러 찍어내 줄 수 있거든요. 예. 근데 그 달러 추가로 찍는 것은 연방 의회의 허락을 받아야 돼요. 네. 그것은 이제 부채 한도 협상하고 예.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이 한도가 의회에서 안 늘려주면 달러를 찍을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못 찍으니까 부도 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의회 얘기가 나오는 거군요. 예, 그래서 의회에서는 한도 올려줄게. 예. 대신에 정부도 예산 좀 근검하게 써서 잘라. 조건부군요, 조건부. 예, 그게 지금 법이 이미 통과가 됐어요. 예. 근데 바이든 대통령 난 못하겠다. 지금 선거도 있고 미국 국민들 지금 정부 재정 집행이 많은데 정부 재정을 깎는 거는 못하니까 한도만 올려줘. 이러니까 공화당이 무슨 소리야? 안 돼. 이 싸움이거든요. 근데 이 싸움이 지금 현재 그 시한부가 6월 예. 1일인데 네. 마지막에 아주 여야가 어떤 그 절충수 타협안을 만들 겁니다. 예. 미국이 78번째 디폴트 위기에 갔는데 한 번도 디폴트를 간 적은 없었어요. 아, 그래요. 그러나 그 과정에서 예. 후유증이 생기면 그것이 신용 등급, 네. 국제 금융을 마비시킬 수 있고 지금 가뜩이나 세계 경제가 지금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약한 고리들이 많다고요. 예. 그러면 미국 디폴트는 미국은 절대 안 망합니다. 네. 전 세계 후진국들 약한 고리 경제가 무너질 우려가 증폭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그런 내용이거든요. 굉장히 어려워서 되게 예. 궁금했었는데 박사님 얘기 들으니까 조금 많이 해소가 됐습니다. 우리나라 부동산 얘기해 보죠. 아파트 서울 아파트 호가 다시 좀 그 움직이고 있다고 하는데 지금 분위기가 그러면 아파트 집값 바닥 쳤고 다시 올라갈까 이렇게 기대해도 되는 거예요? 그 현재 지금 부동산 원이라는 곳, 이거 국토교통부의 건설부의 직할 기구인데요. 여기 조사한 걸 보니까 일부 지역에서 아파트 값이 조금씩 올라가고 있습니다. 예. 자, 특히 그 서울의 강남이라든지 예. 강북에서도 인기 지역, 서울에 25개 구청이 있는데 그 중에서 한 서너 개 구에 예.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이런 구들이 조금 가격이 조금 꿈찔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아주 조금이죠. 그 보면 그렇습니다. 예. 근데 그동안에 계속 떨어졌기 때문에 지금 저것은 바로 지난주에 비해서 올랐다는 건데 예. 저것을 한 달 전에 비교해 보면 다 하락세예요. 추세가 이제 올라가는 느낌을 받는다 이런 거군요. 추세라기보다도요. 계속 떨어지다가 예. 이거 무슨 일이지? 떨어지는 게 멈칫하는 그런 모습이죠. 왜 이래? 이 정도군요. 예. 그럼. 그래서 예. 그것은 최근에 급매물이 좀 소진이 됐어요. 네. 그리고 종부세라든지 보유세 부담이 좀 없어졌기 때문에 급하게 팔아야 될 수요가 없고 예. 또 금리 인상이 이제 끝나지 않았느냐 이런 기대가 있잖아요. 예. 집값은 금리에 가장 근데 금리 인상 인하가 되기 이전에 먼저 집값이 떨어지기 직전에 사서 샀는데 집값이 떨어지면 예. 큰 이익을 보지 않습니까? 예. 그 얼리버드 효과라고 그러는데요. 그런 수요가 좀 나온 매우 일시적인 건데 이것이 예. 장기적으로 집값 하락세로 이어질지는 그것은 전문가들은
아직은 아니올시다라는 그래요? 것이 대세 판단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드려야겠습니다. 김대호 경제학 박사와 쉽고 재밌게 경제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